자,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수능에서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게 되면 고득점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과 같은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수능에서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게 되면 고득점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미적분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과 그리고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배치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은 여기 보면 1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공통 과목입니다. 전체 문제 상황에서 자, 문제 점수의 배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점은 총 3개입니다. 선택 과목 하나와 공통 과목 2개, 객관식만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점짜리는 공통 과목에서는 객관식 6개, 주관식 4개가 납니다. 선택 과목에서는 객관식 4개가 출제되고요. 4점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에서 객관식 7개, 주관식 3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상에서는 객관식 하나, 주관식 2개로 출제가 됩니다. 공통 과목이 총 74점이고요. 선택 과목이 총 26점입니다. 자, 먼저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페이지에 이렇게 여기에 2점짜리가 배치가 됩니다. 2점짜리는 눈으로 보면 풀리는 거죠. 눈으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점짜리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점짜리의 배치는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 진행되고요. 이렇게 돼서 전체 8번까지 배치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점짜리 배치까지 해서는 틀리지 않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점짜리가 여기 9번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까지 진행되는데 6페이지 이 부분에서 여기 단답형이 출발을 하게 되겠죠. 단답형이 출발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다 4점짜리의 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 과목과 미적분 그리고 확통 그 다음에 기하로 나뉘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느냐면 미적분이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적분에서 역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프, 미적분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미적분으로 나뉘게 돼서 상당히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을 좀 보겠습니다. 미적분을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일단 하겠고요. 자, 우선 선택 과목은 총 8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2점짜리는 객관식으로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는 객관식으로 총 4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4점짜리는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2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어떤 식의 출제가 되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 여기가 2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상황에서 잘려서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27번까지가 3점이고요. 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까지 여기까지가 객관식이고 여기 2개가 주관식입니다. 일단 이 문제가 여기까지 가느냐가 포인트겠죠. 자, 지금 이제 30번까지만 가게 되면 연대의대, 서울대의대의 가능권에 들어오겠죠. 이때까지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관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과 2023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으로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전체 난이도 상황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 조금 보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 22학년도 9월이 134점, 6월이 133점, 최고 점수입니다. 21학년도는 9월이 132점, 6월이 123점이 나옵니다. 근데 23학년도 9월에 134, 6월에 133입니다. 이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큰 비판을 받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아이들이 나오게 된 표점에 대한 최고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 수준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걸까? 수능의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들을 그 출제한 진도들을 거의 유사하게 배치하면 난이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능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좋은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도 9월과 수능 그리고 올해 9월 그걸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게 어떤 배치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바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의 수열인데 수열이 최근 문제 경향이 그 수열의 점화식을 푸는 게 아니고 수열의 조건을 가지고 숫자를 추론해내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었죠. 근데 이것이 9월 달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월 달에는 6페이지 15번이 출제가 됩니다. 6페이지 15번은 누구냐? 객관식의 가장 뒷번호입니다. 자, 근데 객관식의 뒷번호에 출제가 됐을 때 이 문제는 4점이었고 수능상에서는 3점이었죠. 자, 패턴이 비슷해요. 조건을 통해서 수열을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도수적인 문제인데 이게 교수들이 출제를 할 때 그렇게 탐탁치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수능상에서는 3점짜리로 5번에 배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올해 형태도 조금 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올해 9월 달에도 마지막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작년 9월에도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에서는 3점짜리로 좀 빠지고 있죠. 자, 여기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 어떤 팁을 좀 드릴 거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수특가 출제되는 상황에서 고득점이 됐는데 미적분으로 들어오면서 점수가 툭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적분으로 들어오면서 그래프 해석 플러스 계산을 동반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느냐면 그래프 추론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프 추론으로 어떤 값을 구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3월까지 좋은 점수가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점수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추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친구들이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 조금만 더 배치를 잘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쉽게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깐 볼게요. 자, 우선 지금 수능의 패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객관식의 가장 끝에 부분에 들어와 있는 15번과 14번 이 부분입니다. 자, 특히 이 14번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래프 추론이 많습니다. 자, 그래프 추론 문제가 객관식 쪽에 이쪽에 배치가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번호가 몇 번? 22번이요. 공통 과목의 가장 마지막인 문제 22번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냐면 바로 20번 문제요. 20번 문제. 자, 이 20번 문제인데 이 20번 문제와 22번 문제에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0번에 나왔던 문제는 그래프 추론이 일단 잘 나오고요. 22번에는 그래프 추론 플러스 계산의 형태가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2번 같은 경우에 그 공통 과목이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추론 플러스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로 대부분 출제가 되었었는데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22번과 30번의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추론과 계산 상황에서 계산을 없애고 그래프 추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자, 미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보게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25번 문제예요. 25번 문제에 무한등비급수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무한등비급수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의 부분인데 그래프 상태로 무한등비급수를 낼 거냐, 이런 수식상으로 무한등비급수를 낼 거냐. 일단 9월은 도형을 선택을 했고 수능은 도형이 아닌 연산 문제로 출제가 된 게 좀 특징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출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는 28번이 객관식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30번이 주관식의 마지막입니다. 일단 28번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의 특성상 연산을 동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맞겠죠, 사실은.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도 미적분에서 30번 문제는 그래프 추론과 계산을 동반하는 그런 문제를 계속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계산의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줄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역함수가 출제가 되고 있죠. 역함수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미적분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프가 아니고 계산하는 문제죠. 자, 역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저라면 여기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거냐고 봤을 때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초월함수 중에 fx 곱하기 2x제곱 혹은 fx 곱하기 2x제곱분의 1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fx가 2차 함수가 되는 형태가 출제가 돼서 그래프와 계산을 추론하는 형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조금 열심히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는 분명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선이 중간에서 끊어졌느냐,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느냐를 판단을 해서 문제가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그 문제는 조금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먼저 풀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처럼 여기 원의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는 문제들은 좀 까다로운 패턴을 그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쪼들린다고 그러면 먼저 손을 대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걸 손을 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3월까지 점수가 잘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특징, 그래프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수가 좀 잘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의 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특색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3월까지 점수가 잘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그래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좀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방법, 그리고 고득점을 하려면은 이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면은 풀이에 대한 방향을 좀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는 30번과 22번을 풀어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특징을 갖고 있는 형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